안녕하세요, 코미스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매크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미 연준 FOMC 미팅이 있었는데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준금리 인상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도대체 이 기준금리의 피크는 언제쯤 올 건지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떤 그 타이밍을 제가 예측한다기보다는 사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투자자들의 각자의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 매크로 이슈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프레임워크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전망할 때 시클리컬하고 세큘러한 트렌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단어는 사실 좀 생소한 단어일 수는 있는데요, 자산운용업계에서 펀더멘탈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그 액티브 운용에 관여되어 있던 분들이라면은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클리컬하다는 거는 한국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주기적, 일시적, 계절적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로 이 경제라는 것이 사이클이 있죠. 붐 앤 버스트 사이클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붐 버스트 사이클을 좀 완곡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통화정책이라든지 재정정책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동원을 합니다. 통화정책이 이제 중앙은행의 몫인 건데, 그래서 경제의 붐 앤 버스트 사이클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긴축을 하기도 하고 완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중앙은행이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연준이 컨트롤하는 기준금리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주기적인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시클리컬 트렌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큘러라는 단어는 시클리컬에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보통 세큘러라는 단어는 세속적인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자산운용업계에서 사용될 때는 시클리컬에 반대되는 개념인 비주기적인, 비계절적인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시적이지 않은, 장기적인, 지속적인, 때로는 구조적인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트렌드를 뜻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전통 금융 자산들은 자산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시클리컬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시클리컬 요소가 강한 자산군이 이제 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채권 자체는 캐시플로우가 미래에 있는 거고, 그 캐시플로우를 시장금리를 사용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그 채권의 내재적 가치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자산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클리컬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물론 채권만큼은 아니지만은, 왜냐면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발행한 회사의 산업에 따라서 그 산업 고유의 요소들이 있고, 그 산업의 요소들이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적인 트렌드의 혜택을 받는 산업에 있을 경우에는 세큘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시클리컬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좀 작은 이제 그런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어떤 구조적인 트렌드의 수혜를 받는 산업에 있는 회사의 주식들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은 어떨지, 이거를 한번 비트코인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시클리컬 요소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얘기를 할 때 법정화폐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US 달러라든지 원화라든지 이런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는 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교환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비트코인에 국한된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가격을 얘기할 때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동일한 조건 하에서 만약에 법정화폐의 공급이 늘어나면은 그 물건의 가치 표기를 더 많은 법정화폐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정책이라서 더 많은 US 달러가 공급이 되고 유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같은 비트코인이더라도 US 달러를 기준으로 교환 비율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표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클리컬한 요인을 상쇄할 만큼의 강한 세큘러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성장률, 유저 어덥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트렌드가 뒷받침하고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큘러 트렌드인 유저 어덥션의 증가는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또는 시장의 이해도나 교육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트렌드는 금리 인상이나 인하랑은 상관없이 일어나는 구조적인 트렌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비트코인의 가격을 얘기를 할 때 시클리컬 요소와 세큘러 트렌드를 둘 다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만약 10년 이상의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시클리컬
시클리컬한 요소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거고, 좀 더 짧게 보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2년 단위 정도로 보는 투자자라면은 시클리컬 요소가 좀 더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시클리컬 요소인 이 매크로에 관련된 리스크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평가를 하고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더 유지가 가능할지를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의견들을 고려를 한 다음에 어떤 자기만의 결론에 도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제가 본 글 중에서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글이 있어서 이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제가 몇 번 전 영상에서도 인용을 했던 비트맥스 창업자인 어서 헤이즈의 글인데요. 이분이 이번에 한국에서 있었던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이 되어서 공유를 했던 내용을 최근에 글로 올렸는데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글 자체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라는 거는 실질 금리가 너무 낮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를 정의 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미국 2년 채권의 시장 금리를 명목 GDP 성장률로 뺐을 때 남는 숫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숫자를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5%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냐면은, 미국 정부에게 2년 단위로 돈을 빌려줬을 때 사실상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5%라는 수익률을 지불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있는 뭐 이러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금리로는 실질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실질금리가 아니라 명목금리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깨달을수록 시장 균형은 무너지기 쉽게 되면서 시장 금리가 폭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은 지금의 높은 기준금리 유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서 헤이즈는 이러한 주장을 이제 연초부터 해왔는데, 사실상 이게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면서, 설령 연준이 높은 금리를 계속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높게 유지를 하더라도 실질 금리가 낮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서서히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대체 자산을 찾게 되고 비트코인이 그 대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이 그 근거로 제시를 하는 것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연초의 가격이었던 16,000불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한 26,000, 27,000 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실질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체 자산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비트코인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전 사이클, 전 불장의 고점이었던 한 7만 불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서 헤이즈도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시장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사실에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타이밍은 앞당겨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산 가격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생각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접근 방식, 사고 방식,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